안녕하세요, 렉입니다. 4세대 소렌토 MQ4 그 5번째 리뷰. 이 리뷰가 아마 마지막이고요. 전반적인 주행 느낌, 그리고 연비, 그리고 차박, 그리고 단점, 그리고 추천해드릴 만한 옵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 기아 자동차에 바라는 점, 이런 순으로 정리해봤습니다. 4세대 소렌토, 지난 1세대, 처음 1세대 소렌토는 스포츠제 후속으로 나오려고 했었다가 한 단계 높은 차급으로 출시가 되었죠. 그때 이용했던 차량의 프레임은 아마 봉고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딱딱함이나 기우뚱거림, 좀 여러모로 SUV에 최적화된 프레임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2세대에 넘어오면서 NF 소나타 플랫폼을 적용을 하고 페이스 리피트를 거치면서 YF 소나타로 대대류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런 여러가지 시도를 하면서 상품성을 개선해 나갔고요. 3세대 소렌토에 들어서면서 진정한 패밀리 SUV라는 차량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만큼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됐죠. 물론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국산차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한 단계 많이 끌어올렸죠. 네, 6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세계적인 자동차 트렌드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내놓기 위해서 기아에서 4세대 소렌토를 출시를 했는데 3세대와 4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을 말하자보면 네, 플랫폼의 변화. 이 플랫폼의 변화라는 게 크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느끼는 점들이 많습니다. 일단 기본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차에 잘 가고 잘 서고 그런 것 뿐만 아니라 특히 제가 시운승했던 차량은 하이브리드 모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게 균형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뒤 그리고 코너링, 그 SUV가 키가 높다 보니까 코너를 돌 때 뒤뚱거리는 그런 뒤쪽이 끌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소렌토 MQ4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 하단에 깔려있는 배터리 때문에인지 무게 균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하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반자율 주행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게 필요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차량 운전해보기 전까지는. 근데 장거리를, 그것도 아주 악천후 야간 운전, 굉장히 먼 거리를 운전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많이 긴장을 하는 편이고 피로감도 빨리 느끼는데 요 반자율 주행을 실행을 하면서 이런 걱정을 했어요. 이게 정말 되는 거야? 이거 사고 나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의심반 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얹고 긴장을 하고 이렇게 주행을 해봤는데 100번의 자율 주행을 실행을 하고 느낀 점은 97, 98% 정도는 정확하게 운전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한두 번 정도는 가끔씩 미스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전방 주시를 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운전자가. 또 하나 악천후,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저는 차선을 보이지가 않는 상태인데 차량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식률이 놀라웠습니다. 1500km 주행을 하는데 그 악천후 속에서 딱 한 번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악천후가 내렸을 때, 그런 비가 내리고 밤이었는데 한 번 경고등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인식 오류, 자율주행 인식 오류, 차선 인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멘트가 뜬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굉장히 편하게 장거리 여행을 굉장히 편하게 했고요. 가장 돈값을 하는 옵션이 아닌가. 차량을 구매하실 예정이시라면 반드시 넣으셔야 될 필수 옵션이라고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요즘에 차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차박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 목적지인 캠핑장에 도착을 해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텐트를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냥 차박을 하게 됐는데요. 5인 시승했던 차량은 5인승 하이브리드 차량이었어요. 뒷좌석 하단에 수납 공간들이 7인승보다 훨씬 많이 있어서 좀 자질구레한 것들을 좀 넣어놓기 좋고요. 그리고 거의 평탄화 작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풀플랫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타지 않고 보통 2인, 3인, 2인 기준으로 본다고 차박을 맞이하실 생각이라고 한다면 5인승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비가 오고 그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습한 기온과 27도 정도의 외부 기온, 실내는 좀 더 차량 내부는 좀 더 높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을 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는 내내 12시부터 아침 오전 7시까지 좀 쉬었는데요. 에어컨을 계속 틀어뒀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계속 틀어봤는데 하이브리드 장점인 것 같아요. 엔진의 시동은 걸리지 않습니다.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에어컨이 계속 작동이 되고요. 9분 정도, 약 8분에서 9분 정도 에어컨이 계속 나오다가 배터리 방전 그리고 냉각기를 돌리는 그 목적으로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엔진이 가동이 되는데 약 40초에서 한 60초 정도 가동이 되고 배터리가 충전이 되고 그리고 냉각기가 어느 정도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엔진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1시간 에어컨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7번, 8번 정도 엔진이 약 1분 간격으로 켜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그게 불편하다든지 소음이 있다든지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얼마나 연료를 소모했는지 보니까 약 2.5리터 정도의 연료를 소모를 한 것 같아요. 정확히 측정해 보진 않았습니다. 대략 한 2.5리터 정도 연료 그 주행거리 값으로 계산을 해봤고요. 이 정도 연료를 소모를 하면서 아주 쾌적하게 아주 시원하게 좀 추울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잘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가성비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은 편의 기능들이 대거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가격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차피 가족이 사용하시고 오랫동안 사용하신 차량이라고 한다면 모든 기능들을 넣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차량을 출시를 하고 한다면 저는 거의 대부분 옵션을 다 집어넣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행하는 내내 어마어마한 비가 왔습니다. 전국이 난리가 날 정도로 비가 왔는데 뭐 본의 아니게 어떤 곳들은 침수가 된 도로들도 있었어요. 앞차들을 보면 이제 차량들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침수가 되어 있는 물이 고여 있는지 그런 도로를 볼 수가 있잖아요. 한 타이어의 한 3분의 1 정도 잠기는 도로들을 아주 무수히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물이 새는 곳이 없을까, 아니면 모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염려를 했었는데 주행 내내 돌아와서도 전혀 에러가 뜬다든지 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점은 없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개발을 한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은 전륜 구동 차량에 한계점 분명히 있었어요. 스핀 영상도 악천후 속에서 있었고 깜짝 놀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차량을 구매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4WD를 추가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드를 타러 겨울에 가는 경우가 있어서 스노우보드를 타러 갈 때 눈이 올 때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그 정도의 가치를 하지 않을까. 또 우천시나 이런 계곡이라든지 강변 캠핑할 때는 충분한 그만큼의 값어치 있는 옵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량을 시승하기 전에는 꼭 단점을 찾아낼 거야. 뭘 얼마나 잘 맞는지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량을 시승을 했는데 뭐 특별한 단점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굳이 단점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그 자율주행의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의 그 로직 예를 들자면 반자율주행으로 정차까지 합니다. 근데 정차를 할 때 조금 울컥거림이 있어요. 매번 그러는 건 아니지만 완전 정지로 넘어가기 전에 약간의 울컥거림, 미션의 변속 정도의 충격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앞차가 없는 경우에 횡단보도에서도 신호를 인식을 하고 정지, 출발까지 될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차량과 신호체계가 통신을 주고받는 그런 기술의 개발도 필요하겠죠.
연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평균 연비를 20km, 19km, 최대 21km까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반 주행이었고요. 뭐 특별히 연비 운전을 해야지 뭐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운전을 막 급히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주행이었고요. 과속하지 않고 제한 속도 내에서만 운전을 했습니다. 차의 연비 때문에 구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 기아 자동차에 바라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고객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는 국내에서 자동차를 생산을 해서 국내 소비자들에 의해서 발전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마움과 보답이라고 할까요? 좀 더 외국보다 오히려 국내 소비자들을 좀 더 배려하고 더 챙겨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렌토 4세대 MQ4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시승을 전해드렸고요. 그동안 뭐 좀 부족한 점도 있었고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많이 양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여정의 시승이 조금나마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